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머스크에 부킹하고 운임도 머스크에 냈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 말고요. 선박회사 머스크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BA를 받아보니까 배 이름이 머스크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다른 선사 배가 적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오늘은 이게 왜 그런 건지, 선사들이 뒤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 구조랑 그리고 화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생각하시면 빨라요. 코드쉐어라고 하죠. 표는 대한항공이 팔았지만 비행기는 델타가 띄우는 거예요. 항공사들이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 팀을 이뤄가지고 이런 걸 하잖아요. 배도 정확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먼저 왜 이렇게 하는지부터 볼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잖아요. 컨테이너 선박은 대표적인 정기선이에요. 배는 크게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선박, 정기선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정기선이 있습니다. 이 부정기선은 뭐냐면 화물이 있을 때 그때 계약해서 움직이는 배예요. 예를 들어 철광석이나 곡물처럼 대량으로 나가는 벌크 화물이 이쪽이죠. 근데 정기선은 정반대예요. KTX 열차처럼 정해진 스케줄대로 매주 꼬박꼬박 다녀야 되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거의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주 보내려면 그 노선 하나에만 배가 10몇 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노선 하나에 10몇 척 들어가지? 그리고 그 수많은 노선을 구성을 하려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1위, 2위 선사들도 하기 힘든 겁니다. 결국 선사들도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하면 배도 덜 필요하고 스케줄도 유지하면서 서비스도 늘릴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슬롯 차터, 그리고 슬롯 익스체인지, 베슬 쉐어링 어그리먼트,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롯 차터예요. 슬롯 차터는 선복을 빌리는 겁니다. 선복, 배의 복, 이 배입니다. 배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선사 A가 선사 B한테서 자리 몇 칸 빌리고 돈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슬롯은 뭐냐?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가 들어가는 자리, 즉 1TU. 1TU가 슬롯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슬롯 익스체인지예요. 슬롯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네 배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라. 서로 맞바꾸는 거죠. A 선사는 B 선사의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B는 A 선사의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니지 않는 노선을 공짜로 이용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VSA, Vessel Sharing Agreement, 선박 공유 협정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동업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투자해서 카페를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 선사가 자기들의 배를 내놓고 하나의 공동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지금 머스크라는 선사랑 하파그 로이드라는 선사가 제미나이라는 이름의 해운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스크에 부킹을 하면 머스크가 계약 운송인이에요. 근데 그 항차에 머스크가 선박 공유 협정으로 확보해둔 그 자리가 파트너 선사, 여기에 실리면 내 컨테이너는 여기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파그 로이드가 실제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BL을 보면 BL 발행 캐리어는 머스크가 되는데 베슬 네임 칸에는 여기 하파그 로이드가 선박 이름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해운 동맹 얼라이언스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 VSA를 노선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노선에 걸쳐서 크게 묶어 놓은 게 해운 동맹, 해운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동맹이면 운임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얼라이언스 회원사끼리 배는 같이 써도 운임은 각자 따로 매겨야 됩니다. 회원사끼리 운임을 공동으로 정하는 거는 담합이니까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 같은 항차에 실리는데 A 선사 통해서 선적을 하면 $1,000고 선사를 통해서 하면 $900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배를 타는데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견적 비교가 필요한 거죠. 이 얼라이언스, 이 해운 동맹의 판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하던 세계 1위, 2위 커플이 헤어졌거든요. 머스크랑 MSC가 2M 얼라이언스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 끝냈습니다. 지금 판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머스크랑 하파그 로이드는 제미나이, 그 구글 제미나이 아니고요. 제미나이라는 해운 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MSC는 지금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덩치가 워낙 커져가지고 혼자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유럽 노선의 경우에는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랑 선복 슬롯 익스체인지, 선복 교환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 HMM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오션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이렇게 4개 선사 모여가지고 지금 이
얼라이언스 중에서는 가장 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화물도 이 얼라이언스 중에 하나에 실려가는 거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얼라이언스 얘기가 아예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로를 나누는 방식을 잠깐 살펴보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별로 나누는 거.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거죠. 아주, 구주, 미주,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식 하나. 두 번째는 항로의 성격입니다. 업계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는 쪽이기도 해요. 하나, 동서항로입니다. 동서항로. 아시아에서 미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큰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간항로라고 합니다. 이 기간항로에서 기간이 시간의 기간이 아니라 뼈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뼈대. 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다 할 때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뼈대를 잇는 항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얼라이언스는 이 동서의 기간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항로예요. 남북. 아시아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조로 가는 항로예요. 이 동서 항로보다 물량도 적고 배도 좀 작습니다. 세 번째는 영내 항로, 근해 항로라고도 하죠. 현업에서는 인트라 아시아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일, 동남아처럼 아시아 안에서만 도는 항로예요. 인트라 아시아는 우리나라 근해 선사들의 무대예요.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하라인 같은 데가 싱가포르, 인도까지 커버하고요. 그리고 태국, 베트남 쪽은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같은 선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만의 완하이도 있고 중국의 SATC 같은 강자들도 있고요. 아프리카는 필이 강해요. PIL. 싱가포르 선사인데 아프리카 서비스한 지 오래됐어요. 엑시마이저의 첫 매출도 필 통해서 지부티로 수출할 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HMM 같은 경우도 일본 ON이랑 지금 서아프리카 서비스 열었고요. 그리고 동아프리카 쪽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항로에 필, ONE, 그리고 하파그로이드, 그리고 GSL이라는 다른 선사가 있는데 이 네 선사가 같이 운영을 해요. 동아프리카 쪽은. 근데 ONE는 프리미어 소속이고 하팍은 제미나이 소속이고 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경쟁 얼라이언스 멤버들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같은 배를 씁니다. 이게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얼라이언스는 여러 노선을 크게 덮는 큰 우산이라고 보시면 컨소시엄은 노선 하나 단위.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경쟁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손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얼라이언스 중에서 실무적으로는 뭘 보고 골라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납기가 생명이면 정시성을 보세요. 정시성이 뭐냐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하느냐, 얼만큼 약속한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느냐 이거거든요. 이 얼라이언스 중에 정시성이 제일 높은 게 현재로는 제미나이입니다. 85%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시성은 사실 계속 변하기도 하고 변동이 꽤 크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제미나이가 가장 높은 정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물이 북유럽향 또는 북유럽으로부터 오는 화물이다 하면 프리미어 가셔야 돼요. 우리 부산 기준 북유럽으로 다이렉트로 운항을 하는 얼라이언스는 프리미어 하나입니다. 그 환적을 한다는 게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환적 한 번을 줄이면 리드 타임이나 사고 리스크 같은 거를 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미주 쪽이라면 오션으로 가셔야 돼요. 미주 쪽으로 서비스하는 항로가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얼라이언스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은 오션으로 가셔야 되고, 넷째, 아시아 영내나 아프리카 같은 조금 특수한 지역이라면 얼라이언스는 잊어버리세요. 고려해운이나 장금상선 같은 근해 선사나 이제 필 같은 지역 전문 선사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건 출발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 내가 쓰는 구간, 운임, 스케줄을 다 챙겨 보셔야 되니까요. 이 동맹을 쓰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특정한 게 있다면 그쪽부터 견적을 받아보자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